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영국의 데릭 레드몬드 선수는 육상 400m의 유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하지만 준결승 경기에서 다리 근육이 파열되는 사고가 일어났죠.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극심한 통증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극심한 통증을 참고 다시 일어나서 한쪽 발로 껑충껑충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관중석에서 한 사람이 경기장 난간을 넘어 그를 향해 달려왔는데요. 바로 데릭 레드몬드의 아버지였습니다. 레드몬드의 아버지는 안전요원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아들에게 달려가서 아들을 부축하고 결승점을 향해 함께 걷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데릭 선수는 아버지와 함께 결승점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잔잔한 감동을 주는 실제 이야기죠. 목사님, 인생의 경주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쓰러질 때 주님께서도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해주시죠. 아니 그때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우리나라 선수가 아마 마라톤에서 1등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울고 그랬을 텐데 국민들이 사실 뭐 이 선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좀 하나님을 원망하는 적도 있고 교회를 원망하는 적도 있고 교회 성도들이나 목사님을 원망하는 적도 있고 왜 모든 게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러할 때마다 우리가 쩔룩발이 인생 사는 거나 마찬가지죠. 신앙 영적으로.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걸을 수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좀 달려가는 게 좀 느릴지 모르지만은 끝까지 꼬링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마 성취감을 갖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존경심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도 뭐 끝까지 참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인내가 중요하지 않은가. 또 그 선수 아버지가 뛰어나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늘 옆에서 나하고 같이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면은 그 짐이 훨씬 가벼울 거예요. 아멘. 오늘 모신 분은 강남 세브란스 병원 과장 최홍식 교수님입니다. 네, 최홍식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분들께 반갑습니다. 네,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나눠주십시오. 네, 정말 부족한 사람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또 김정한 목사님은 제가 그 빌리그람 목사님 오셨을 때 그때 여의도 광장에서 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참석을 하셨구먼요. 예. 그래서 참 그때 정말 대학 영광입니다. 다니실 때 예, 대학교 제가 예과 2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바쁘실 텐데 여의도까지 오셨어요. 그 새벽이니까. 네. 그 연세병원이 두 군데가 있는데 네네네. 이제 우리 환자 입장에서 네. 신천 세브란스가 더 좋은가, 영동 세브란스가 더 좋은가, 어딜 가야 됩니까? 뭐 아무래도 신촌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 왜 서울역 앞에 있다가 그쪽으로 이제 이전해 갔었죠. 그리고 거기가 이제 모 병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 됐죠. 옛날에 영동 세브란스 병원. 그러니까 서울의 신도시로 개발된 영동 지역에 강남 지역에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 또 주님의 어떤 특별한 목표가 있어서 만들어 놓으신 병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보면은 이제 대학원을 가는 학생들이 교수 따라가거든요. 예. 여기 이 경제학 교수가 유명하니까 나는 그 대학을 가겠다, 그 대학원을 가겠다. 병원도 이제 그러한 때가 오지 않을까. 예. 이비인후과는 여기가 참 좋은 교수님이 계시고 의사 선생님 계시다. 내과는 여기가 더 좋지 않은가. 근데 의사 따라서 가는 적이 많은데 요새 우리가 의료보험이 시작된다면 그냥 무조건 큰 병원 간다. 네. 저 시골 서울 오는 사람도 자기 동네 병원 안 가고 그러니까 뭐 세브란스도 그렇고 서울대학병원도 그렇고 삼성병원도 가보면 하루에 외래 뭐 환자 다 섞여가지고 뭐 몇천 명씩 드나드는데
네. 요새 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하시기 힘들죠? 예, 한국 사람들이 하여튼 무조건 최고 지향주의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뭐 물론 병원 보고도 오지만 환자분들이 자기 병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에서 다 찾아보고 내가 어떤 선생님한테 진료받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하고 대개 이제 예약을 하고 오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사람이 이제 뭐 골수암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네. 그 이제 그 병원에 가면은 3시에 와라. 그럼 한 2시 반쯤 가서 뭐 체중 재고 뭐 다 하고 난 다음에 3시에 기다리면은 1시간 후에나 차례가 와요. 네네. 그렇게 예약을 하고 오셔도 예. 앞에 환자들이 아무래도 자꾸 조금씩 이렇게 밀리게 돼서 근데 이제 제가 데리고 들어가서 보면은 딱 인터넷 켜놓으시고 뭐 다 좋습니다. 다음 달에 오세요. 15초요. 예, 예. 참 그거 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하루에 환자를 정말 몇십 명을 봐야 되고 또 진료도 해야 되고 왕진도 해야 되는데 이게 고쳐질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 최근에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서 물론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요. 그걸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분 진료하는 쪽으로 이제 약간 방향 전환을 하자 그런 운동들이 대학병원에서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험 건강보험 체제는 환자를 좀 많이 봐야지만 병원이 그런 대로 운영이 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사실 좀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저희가 이제 미국에는 아무래도 공부하러 가서 여러 병원들에 들어가 보는데 과별로 약간 차이가 있지만 특히 제가 하는 이비인후과에서 이제 두경부 암을 다루거나 이런 분야는 30분에 한 명씩 외래 환자가 예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뭐 대화도 하고 진찰도 자세히 하고 이렇게 되는데 한국 시스템은 좀 그렇지는 못했었죠. 근데 지금 조금씩 이렇게 진료 시간을 좀 늘려서 약간 여유 있게 이렇게 미국 의사들은 그냥 네네. 환자들 얘기하게 내버려 두더라고. 그렇죠. 다 다 들어주고. 얘기 들어보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진료를 하고 그러면은 병이 저절로 낫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보다도 지금 이제 분야별로 엄청 많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예. 연구들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또 신약도 많이 나오고 예. 거기에 대한 기계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대부분 한국 환자가 자기 병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의사고 자기가 간호사고 자기가 약사예요. 예. 가서 얘기해 보면은 다 알고 네, 네. 예, 또 의사께서 잘 얘기를 안 해주면 굉장히 불만을 품고 나오는 적이 많이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도 국민 의료 수준이 아니겠어요? 네, 그런 면이 그렇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 약사 이걸 어떻게 바꿔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학 분업이라는 게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뭐 한 본인이 원하면은 약국에서 뭐 항생제도 다 살 수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일단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고 의사가 처방을 하면 약국에서 약을 사게 되고 이런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사람이건 장단점이 있고 이제 어느 체제건 장단점이 있듯이 우리나라는 국토가 좀 좁고 사람이 밀집해서 살고 또 교육 수준이 높다 보니까 이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이나 의사를 이렇게 찾거나 그럴 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요새 인터넷이 또 많이 이게 돼 있으니까 거기서 다 찾아보고 일단 자기 진단을 먼저 해요. 근데 그게 네. 맞을 수도 있지만 잘 안 맞게 이렇게 잘못 네. 생각하고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많죠 그런 예, 경우. 예. 예.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의료 전달 체계, 그러니까 1차 진료를 좀 하고 그 의사의 진찰과 또 그 어떻게 안내를 받아가지고 또 전문의를 만나고 이런 시스템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일반 환자들 예, 정말 과별로 이제 예를 들어 이비인후과를 왔는데 이건 이비인후과보다 외과로 가는 게 좋겠다. 예, 그러면 이제 외과 선생님한테
네. 우리가 협진 의뢰를 해서 바로 이제 바로 보내드리게 보고. 됩니다. 예. 그래서 건강 상태 또 뭐 이제 심장이 나쁘다 그러면 뭐 외과한테 가서 보고 네네. 이렇게 돼가지고 심장내과. 지금 네네. 삼성병원도 적자래고 예. 서울대병원도 적자라는데 네네. 우리 입장에서요. 예. 만약 거기 입원을 하면 방 하나가 50만 원, 60만 원 하룻밤에 그렇게 받는데 적자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네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교육을 시키나 환자들한테. 예. 근데 이제 외국에 있는 우리 해외 동포들 분들이나 또 우리는 이제 외국 의사들도 이제 학회 같은 데서 자주 만나니까 한국 시스템을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시스템입니다. 한국 제도가 이제 보험료도 이렇게 비싸지 않은 상황에서 정말 최고 수준의 의료 혜택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의사나 병원으로 봐서는 정말 좀 힘들어요. 저희가 그 수입만 가지고는 병원이 수지를 거의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하면 꼭 적자가 나게 돼 있어요. 특히 요번에 이국정 교수 그런 응급 그런 거 많이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그런 응급 환자를 특히 많이 다루는 과일수록 예. 수익률이 더 낮게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환자들을 위해서는 좋지만 사실 병원이나 이제 의사로 봐서는 불이익이 또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그걸 좀 맞춰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수님께서는 내가 그동안에 봐준 환자 중에서 예. 이렇게 어려웠던 사람을 고쳐줬다. 예. 가망이 없는 사람을 고쳐줬다. 청각이 나쁜 사람을 고쳐줬다. 목이 그의 암에 걸려가지고 뭐 못 쓰게 된 걸 고쳐줬다. 뭐 의사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특별히 뭐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네, 이제 제가 의사면서 이제 문과 쪽 일도 좀 하고 글 뭐 수필도 저희 아버님이 이제 수필을 많이 쓰시는 정신과 의사셨는데 그래서 이제 글을 좀 씁니다만 그래서 저도 이제 정년을 얼마 이제 남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환자 중에서 기억나는 분들에 대한 글을 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사람 뭐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소리 질환, 후두 질환을 다루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암이 생겨서 암으로 숨길이 막혀서 갑자기 돌아갈 수도 있고 뭐 기도 협착이나 이물이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갑자기 그러니까 응급 상황 중에서 숨을 못 쉬게 되는 거는 정말 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응급 수술을 통해서 환자를 살렸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다음에 아주 목소리가 너무 떨리는 이제 연축성 발성 장애라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 정말 사회생활이 힘들고 환자 중에서는 이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보톡스란 주사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네. 그런 주사로 목소리를 거의 떨리지 않고 정상화 이렇게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환자분들이 기억납니다. 그러면은 눈물을 좀 펑펑 흘리면서 내가 몇십 년을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정말 뭐 고맙다 이런 예. 그런 인사를 하는 그런 환자들이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에는 문둥 환자, 예. 뭐 나병, 한센병은 뭐 다 지금 바꿔가지고 쓰는데 10명을 고쳐줬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와서 네. 고마운 인사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냐? 고침을 받은 9은 어디 있냐? 사실 생명의 은인 잊어버리는 수가 많죠. 예. 근데 또 한국 사람들이 그 정이 많고 그래서 정말 인사도 잘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100년 시대가 온다는데 예. 그게 가능합니까?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벌써 이제 기대 수명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러니까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타임지에 왜 그때 태어난 사람이 지금 이제 이 사람은 120세 내지는 140세까지 살 거다 그런 타임지 표지에 난 것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저희가 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할 때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 이렇게 나이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뭐 99세, 100세 이런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리고 하여튼 100세 이상 정말 100세 시대는 지금 벌써 어느 정도 왔고요.
조만간 달성되리라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 FDA에서 그 각 나라별로 기대 수명을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현재는 일본이 1위국입니다. 근데 이제 한 20년쯤 지나면서 한국이 1위로 올라설 거라고 벌써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오래 사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선생님은? 아무래도 지금 일단은 위생 상태가 좋아졌고요, 영양 상태가 좋아졌고, 그다음에 지금 조기 건강 검진, 한국 사람들이 아주 그거를 예.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팩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음식하고는요? 음식하고도 관련이 많죠, 아무래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관여하는 이 목소리 문제가 이제 위산 역류라는 게 제일 문제가 되고요. 과거에는 담배가 문제였지만 지금은 담배는 그래도 피는율이 많이 줄었습니다. 다만 젊은 여성에서는 아직 담배 피는율이 꽤 있어서 젊은 여성들이 옛날보다는 이제 뭐 후두암 같은 거가 조기 발견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전반적으로 그런 건강 관련한 그런 의식 상태 같은 게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정말 열심으로 그 건강 검진들을 하기 때문에 정말 조기암을 일찍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 제가 또 관여하는 이제 후두암 같은 것도요. 목소리가 조금 변하면은 이제 바로 병원에 와서 이제 내시경 검사로 네. 그 전암 상태의 병변, 그게 이제 후두 점막이 하얗게 변하는 성대 백반증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과각화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조기 발견해서 우리가 특수한 레이저로 싹 성대를 점막을 벗겨내는 그런 수술을 하면 이제 성대에 상처도 남지 않고 이제 암으로 변하는 걸 막을 수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한국 의료 시스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저렴한 가격으로 자기가 보험에 전 국민이 가입이 돼 있다 보니까 정말 적절히 치료를 받으면서 그래서 이제 수명이 자꾸 이렇게 연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아무래도 이제 소식을 좀 하면서 그 야채류나 이렇게 네. 골고루 이렇게 드시는 거, 그런 거를 잘하기 때문에 한국이 이제 최장수 국가가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목소리만 들어도 성대의 건강함을 알 수 있다고 예, 하잖아요. 예. 지금 김장 목사님 굉장히 목소리가 좋으시잖아요. 네, 제가 깜짝 놀. 예. 나이가 몇 살의 지금 목소리? 한 20년 이상 젊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한 네. 50대 후반이나 뭐 60 정도의 그 목소리를 가지고 계세요. 네, 빌리그레암 집회 때도 참여를 하셨는데 네네네. 그때 설교하실 때 목소리나 정말, 지금이나 변함이 예, 예, 예. 없으시죠? 워낙 영어도 잘하셨지만 네. 목소리도 좋고 전달력이 빌리그람 목사보다 더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중들이 사람들이 예. 예, 아주 그런데 네. 지금 교수님께서는 뭐 해외 의료 봉사도 많이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 예, 예. 어디를 주로 가세요? 저희가 이제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1% 나눔 선교 기금을 그 전 직원의 한 70% 내지 80%가 이제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본봉의 한 1% 정도를 기금을 내서 이제 그 기금을 가지고요. 저희가 그 선교 봉사, 진료 봉사해서 처음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조선족이나 이제 탈북자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연변 지역에 한 7년 정도 이렇게 나가서 이제 환자 진료도 하고 탈북자들 좀 몰래 만나서 저희가 뭐 건강 그 관리도 하고 뭐 지원도 좀 하고 좀 그랬었고요. 그리고 거기 훈춘시 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우리 병원하고 자매 결연을 맺고 거기 의료진을 우리가 모셔와서 좀 그 공부도 시켜드리고 선교도 좀 하고 그런 목적으로 좀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주로 아프리카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냐의 아주 오지에 저희가 한 5년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짐바브웨를 5년간 이렇게 매년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아. 기억에 남았던 환자는 있으신가요? 아, 짐바브웨나 이 네, 해외 해외에서요. 선교에서. 예. 거기는 이제 에이즈 환자가 많아요. 근데 특히 어린애 에이즈 환자들이 많아서 그런 환자들을 저희가 좀 돕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선교사를 병원에서 파송도 했었고 거기 한국 선교사분들을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이즈 환자가 애를 낳기도 하는데 대개 엄마는 일찍 이제 돌아가게 되니까 고아로 남은 에이즈 환자들이 많아요.
근데 요번에 만난 에이즈 어린애가 이 사타구니에 커다란 고름 주머니가 잡혀가지고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거의 꼼짝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걔를 저희가 간단히 마취하고 이제 그 배농절개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좋아지게 하는데 그게 에이즈 환자 사실 이렇게 만지기가 좀 겁나거든요. 그러니까 의료진들이 뭐 장갑을 막 2개씩 끼고 뭐 이렇게 마스크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칼을 대서 이제 째는데 얘가 겁이 나니까 확 움직이면서 그게 확 튀었어요. 의료진한테 막 네. 그 피고름이 막 튄 바람에. 근데 특히 옆에 우리 간호사 한 분이 이제 한테 제일 많이 튀었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을 했는데 본인은 아주 그냥 담담하고 거기 봉사를 또 여러 번 하고 선교사로 2년 또 네. 봉사를 했던 간호사라 아주 그런 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교수님은 언제부터 신앙을 갖게 되셨어요? 저희는 이제 집안으로 따지면 저희 할아버님과 외할아버님이 이제 믿음 가지시고. 예, 믿음을 원래 생활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두 분이 다 연희전문의 교수로 근무를 하셨었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은 이제 문과대학 저희 왜 한글을 전공하셨던 외솔 최현대 박사님이셨고요. 외할아버님은 이제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권유로 이제 잘 보이셨겠죠. 그래서 이제 믿음도 받아들이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수학을 전공을 하고 오셔서 연희 전문의 이제 이과인 수물과를 만드시고 그래서 두 분 교수님이 일제하에 어려운 가운데 이제 아들 딸을 이렇게 중매해서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결혼을 하시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 때는 정말 좋은 믿음의 가정이었는데 저희 아버님과 아버님 형제들이 믿음 생활을 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옆에 영락교회 바로 옆에 살았습니다만 크리스마스 때 잠시 가서 뭐 얻어오고 이런 것만 하고 교회 생활을 안 하다가 고등학교 때 제 친한 친구가 저를 전도해서 그때 이제 교회를 좀 다녔고 그다음에 대학 들어가서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같은 클래스메이트였는데 연애를 시작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정말 믿음이 믿음. 좋습니다. 그래서 네. 집사람 영향을 많이 영향으로 받으시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는 어느 교회 섬기세요? 처음에 저는 영락교회를 다니다가 결혼하면서 이제 현재 다니는 말리현 감리교회 말리동 그 예, 언덕에 남미교회 있는 목사님이 와서 체합벌도 예. 하시고 그랬어요. 방송도 또 하시고요. 예. 네네네. 장로님이시죠? 예, 말리안 그렇습니다. 장로님. 예. 네. 장로 임직은 언제 받으셨는지? 저는 1995년도에 네. 그때 뭐 4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이제 아, 교회에서 좀 젊은 사람을 세워서 일을 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얼떨결에 장로가 됐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교회가 역사가 106년 되는 그런 네. 교회입니다. 근데 그래서 건축위원 위원장도 해서 교회 건축을 12년 전에 했었거든요. 근데 건축의 기억자도 모르는 상황에서 위원장 맡아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무난히 교회 건축을 잘 하고 근데 이 세종대학교 기념사업회가 뭐 하는데요? 세종대학교가 아니고 세종대왕기념사업회인데요. 세종대왕? 그게, 기념사업회. 예. 아, 이게 우리나라 일종의 한글 관련 단체라고도 물론 볼 수 있습니다. 그 한글 관련 단체가 한 30개 이상 꽤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두 단체가 이제 한글학회라는 학회고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이제 굉장히 큰 단체에 속하죠. 그건 정부에서 지원이 없습니까? 처음에 시작은 정부에서 했고요. 그거 시작될 때 이제 저희 할아버님 그 외솔 최은배 박사님이 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때 이제 국무총리가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땅도 지금 신촌에 옛날에 홍릉이 있었던 자리거든요. 그 경희대학 이렇게 들어가는 그 코너에 세종대왕 기념관을 정부에서 땅을 이렇게 마련을 해줬고 건물도 정부에서 지어준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운영을 사단법인화한 이제 개인 단체가 그걸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할아버님이 이제 만든 단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직전에 박종국 회장님이라고 거기 회장을 오래 하셨던 분이 저를 이제 후계자로 지목을 해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지금 이제 병원 일도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글 네네. 참 좋은 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문 학자들이 예. 한국에 네네네. 지금 이제 한문을 안 가르치니까 네. 가르쳐야 된다고 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네.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한문을 배워야 됐거든요. 네네네. 근데 요새 학교 다니는 애들은 별로 네. 한문 대해서 뭐 백지 같은데 네네네. 이게 상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양쪽에 주장하는 게 다 뭐 옳고 그름이 다 있겠습니다만, 근데 사실 어느 나라든 간에 글이 먼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말이 먼저 쭉 있어 온 거죠. 옛날엔 그렇죠. 글 없이 우리나라의 역사로 봐도 지금 한자를 중국에서 받아들여서 이두 문자나 이렇게 쓰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도 한자를 좀 쓰는 걸로 따져도 이게 불과 한 2000년 정도면 그 전에 더 훨씬 오래된 기간 동안은 말로만 해왔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쓰는 이 언어가 먼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글자가 한문을, 없으니까 예, 한문을 이제 한문을 빌려서 데려왔고. 썼던 거고요. 그리고 세종대왕께서 정말 천재입니다. 그분이 제가 이제 음성을 이제 전공하다 보니까 그 훈민정음이 만들어질 때의 그 과정이 그 훈민정음 해례본에 꽤 잘 기술이 돼 있어요. 거기에서 뭐 우리 모음이 이제 우리 아래 아라고 그러기도 하지만 점이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하늘 천자의 아기 때문에 하늘 아라고 한글학자들은 그렇게 하죠. 그다음에 의이 세 글자로 이제 조합을 해서 이제 모든 모음을 이제 홀소리를 이제 만들 수 있다. 굉장히 정말 브라이트한 아이디어인데요. 요게 다 구강 구조, 조음할 때 이 모양으로 아래 아는 혀가 이렇게 앞이 입천장과 이렇게 동그란 모습이에요. 요거를 저희가 이제 특수한 영상 장비로 다 엑스레이 같은 걸로 다 찍고 CT도 찍고 해서 지금은 이제 꽤 많이 밝혔습니다. 의는 이런 모습이고 이는 혀가 이렇게 돼서 네. 뒤가 이렇게 쓴 모습 이렇게 예. 벌써 그 시대에 이 조음 과정에서의 그 구조를 세종대왕이 정확하게 인지를 했던 겁니다. 그러게. 그 자음도 혀가 이렇게 된 데서 연구개랑 이렇게 이렇게 터트리는 파열음인데 그래서 기역을 만들었고요. 니은은 혀가 이런 모습, 디귿은 요게 입천장이거든요. 타는 강한 터짐. 예. 시옷은 이제 혀가 이렇게 되면서 입천장 앞쪽에 마찰음. 시옷의 요거는 혀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이빨의 모습이라고 조금 잘못 이해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정확한 과학적인 설명으로 우리가 지금 교육하거나 외국인들에게도 그 대단한 거를 거죠. 세종대왕이 네. 그것까지 예, 예, 생각했다는 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훈민정음이 만들어졌는데 뭐 우리 한자를 많이 썼던 뭐 사대부들은 사실 좀 이런 걸 무시했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한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한글 전용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말에 이제 그 명사 같은 거는 물론 한자음을 사실 빌어서 쓴 거기 때문에 한자도 좀 공부는 해야 됩니다만 우리가 아주 어려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한자를 가르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동의해요. 그래서 중학교 때쯤 이렇게 한자를 배워야 되고 어느 정도. 예. 그리고 뭐 중국이 자기네 고유 문자를 지금 다른 간자체 같은 걸로 해서 지금 바꿨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가 옛날 한자를 배운다 그래서 지금 중국어에 실제 도움이 되는 것도 네. 아니고 옛날 이제 고서 우리 조선 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이제 한자로 된 책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읽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필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글자가 없이 있었던 우리말을 만약에 한자를 빌어 쓰지 않고 한글을 그때 먼저 만들었으면 문제 없이 계속 써왔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 한자를 잠시 빌어 쓴 기간 그게 아무리 길게 봐도 한 2000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글 시대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뭐 제가 중국 대만이나 중국 의사들끼리 교류가 많으니까 일본 이렇게 해서 이제 스마트폰 이렇게 써서 문자 보내는 거 보면은 좀 우리가 보기에는 좀 웃음도 나오고 한심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영어의 발음 부호죠. 뭐
예를 들어서 가 그러면 GA를 쓴 다음에 거기에 한자가 쭉 나오면은 이제 자기가 고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왜 초등학교 교육에서 이 영어를 할 수 없이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걸 먼저 네. 배워야지만 자기 그리고 이제 대만 의사가 이번에 좀 한탄하듯이 얘기하는데 자기네들은 이제 다 쓸 수 있는데 요새 대만의 젊은 학생들은 그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서 선택은 할 줄 아는데 써보라 그러면 못 쓴대요. 이렇게 써보질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자가 너무 어렵고 핵이 그렇죠. 많아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과장이신 최홍식 교수님과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취자 사연 도착돼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0년 넘게 붕어빵 굽고 있는 노경사님입니다. 노점상인입니다. 올겨울에도 어김없이 붕어빵을 팔고 있는데요. 경기가 예전 같지 않네요. 늘 사랑받는 겨울 별식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추울 겨울날 사람들이 가끔 따끈따끈한 붕어빵을 찾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극동방송을 들으면 붕어빵처럼 따뜻함과 영혼의 배부름이 느껴집니다. 열심히 붕어빵을 팔겠습니다. 극동방송도 열심히 복음 전해주세요. 김장한 목사님 사랑합니다. 경기도에서 이형식 올림. 네. 야, 참 붕어빵 맛있죠? 예, 정말 붕어빵 생각나는 계절입니다. 주변 곳곳에서 붕어빵 팔고 계신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길거리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렇게 또 한두 개씩 또 같이 또 사서 또 도와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성도님께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의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셨는데요. 또 기도 제목도 있으시고 앞으로 계획과 비전들 있으실 텐데요.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는 이제 의료계통 이렇게 일을 하고 뭐 부족하지만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기아대책기구에 제가 이사도 했었고 지금 생명직이라는 단체를 거기서 같이 하면서 북한을 12년 전에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 상황이 그때 평양만 주로 봤지만 정말 열악해요. 그래서 요번에 귀순병사 그런 기생충이 있다든지 뭐 등등 하면서 우리나라 지금 어렵지만 통일도 빨리 됐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 좀 도와주시면 예, 좋겠죠? 북한 사람들 정말 구출도 해야 되고 도와주고 건강도 잘 챙겨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큰 기도 제목입니다. 네, 저희 극동방송도 자주 애청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네, 시간 내주셔서 목사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도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